본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29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둘이 만나면 영혼의 단짝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한준희와 장지연이 에이, 첫 설마. 번째 영혼의 단짝이고요. 두 번째 영혼의 단짝이 바로 손흥민과 케인입니다. 요즘 그렇게 아이, 잘할 수가 없어요. 취소해 주세요. 손흥민, 케인보다 한준희, 장지현이 위라 그러면 큰일 나. 아이 그 분야가 다른 거죠. 요 두 분은 해설의 그 영혼의 단짝, 마음의 영혼의 단짝. 케인과 손흥민은 완벽한 플레이의 단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오래 한 걸로 치면은 저희가 우긴 해요. 아, 오래 한 걸로? 네. 어쨌든 오늘은 영혼의 단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손흥민, 케인 요즘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먼저 한 줄 평부터 하자면. 손흥민 선수는 제 생각에는 이미 최절정에 올라온 지가 저는 조금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맨체스터 시티를 거꾸로 트리는 주역 그때부터 정도는 손흥민 선수는 이미 공격수 몸값 순위를 하든지 파워 랭킹 같은 거라든지 손흥민 선수가 어떤 랭킹에서도 아주 상위권 아닙니까? 저는 이미 그 정도 시점부터는 지금의 실력이 완성이 돼 있다는 생각이고, 한 가지 이제 정말 고맙고도 놀라운 거는 케인 선수가 맞아요. 상당히 이타적이 됐어요.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는 원래 케인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주는 빈도는 사실 그것에 비하면은 좀 낮은 수치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케인 선수가 그러니까 약간 요즘 보면은 스타일이라든가 동선 자체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여요. 이제는 손흥민 선수와의 확실한 어떤 공간 배분, 역할 배분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굉장히 잘해가면서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찾아내서 또 정확한 패스를 계속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케인 선수의 축구가 약간 달라지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이 두 선수의 조합이 그야말로 아주 최고조의 지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예전으로 치면은 앙리가 오기 전에 베르캄프가 공격수 역할을 좀 보다가 네. 벵거 감독 하에서 이제 앙리 들어오고 나서는 뒤로 쳐져서 많이 활동 영역을 많이 넓혀가면서 어시스트맨이 되는 이러한 역할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상대 팀들이 두 선수의 이 성향이, 특히 케인 선수의 성향이 조금 올라운드 형태로 바뀌면서 네. 매우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거는 손흥민 선수는 라인을 타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인들이 상당히 이제 좁히더라도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케인 같은 유형은 수비를 끌고 나오는 유형인데 그것보다도 이제는 더 깊숙한 곳으로 내려와서 수비가 같이 따라붙기가 좀 애매한 정도의 영역까지 가버리니까 수비는 붙질 않고, 케인 선수는 아예 깊숙한 곳에서 프리하게 공간을 잡아서 거기서 공간 패스를 넣어주니까 상대 포백과 미드필더 라인들이 좁히기도 뭐하고 또 따라가기도 뭐하고 내려사장이 또 간격이 벌어지고, 그러한 역할을 둘이 너무나도 잘해주니까 수비들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요즘에 좋은 점은 예전보다 상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간격들이 상당히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케인의 움직임과 손흥민의 움직임이 딱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선수의 장점이 요즘은 아주 잘 살아나는 데다가 그게 또 넣어주는 족족 손흥민은 넣어버리고 어시스트 정확하게 들어가고 네. 하니까 이건 뭐 상당히 지금 위력적인 지금 공격 조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원투펀치에서는 두 선수를 보다 보니까 저렇게 영혼의 단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역대 최고의 영혼의 단짝은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두 분의 마음속에 탑 10이 누가 있는지, 어떤 듀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EPL 기준으로 이제 프리미어 리그만 네. 리그 기준으로 지금 역대 어시스트와 골을 주고받고 해서 만들어낸 컴비네이션 골이 가장 많은 조합이 프랭크 램파드, 디디에 드록바 네. 조합이다. 36개라고 하죠. 그리고 저희 녹화 기준으로 어찌됐건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지금 28개까지 왔는데 그 위에 이제 두 커플이 다비드 실바와 세르히오 아구에로 29개, 로베르 피레스와 티에리 앙리 29개. 뭐 그렇게 제가 기사에서 본 걸로 지금 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케인 조합은 그 앙리 피레스라든가 실바 아구에로 조합 잡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고, 그렇죠. 뭐 한 경기만 해도 그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드록바 램파드도 지금 정도 추세 페이스면은 뭐 올 시즌 내로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 지금 그런 정도 추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체 축구 역사를 보면
또 이런 정말 영혼의 짝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손흥민, 케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화제가 아니라 지금 뭐 영국 현지에서도 상당히 지금 화제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합을 저희가 찾아보자.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탑 10이에요. 두 분의 마음속의 탑 10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도 있으니까 10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 의원님부터 가볼까요? 네, 여러 후보들을 놓고 순위를 일단은 저 나름대로 매겨봤습니다. 저의 10위는요, 후이 코스타와 바티스투타. 요 피오렌티나 조합. 예, 피오렌티나 조합이 밀란 시절 말고. 그래서 두 선수가 같이 뛴 거는 바티스투타는 91년부터 피오렌티나에 들어와서 오래 뛰었지만 후이 코스타는 94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94, 95 시즌부터 바티스투타가 20 기준입니다. 26골, 19골, 13골, 21골, 21골, 23골. 후이 코스타와 같이 있을 때 넣은 득점입니다. 네. 그리고 후이 코스타가 94, 95 시즌부터 9골, 4골, 2골, 3골, 10골, 4골 그렇습니다. 후이 코스타는 공격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 같은 경우 사실은 어시스트 규정이 상당히 좀 풀려 있는 지금 현재 상태죠. 풍성하죠. 예, 그러니까 어시스트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각 리그마다 어시스트 규정도 좀 다르고 또 정확한 집계, 공식 통계나 이런 부분들도 리그마다 차이가 좀 많았기 때문에 웹사이트마다 좀 다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탯을 다루는 사이트들마다 어시스트를 약간 또 다르게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어시스트를 공식 기록으로 뭐 치지 않는 리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이 코스타와 바티스투타 조합이 얼만큼 공격 포인트를 많이 양산했는지는 저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한다면 두 선수 간의 콤비네이션에 의한 득점 이게 거의 뭐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이 코스타는 피오렌티나 시절에 상당히 유려한 이 이선 움직임 속에서 창의적인 공간 패스를 많이 넣어주고 바티스타는 팬들 아시다시피 아주 다이나믹한 움직임 속에서 다이나믹한 득점 능력을 계속 발휘를 해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간헐적으로 바티스타도 후이 코스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후이 코스타가 중앙 뭐 사이드 돌면서 특유의 오른발로 어시스트를 해주거나 또 연계 플레이를 해주거나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골을 생각을 해보면 12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이 코스타, 바티스투타 얘기를 해주셨고요. 한 의원님도 있나요? 네, 저는 없어요. 저는 아주 옛날 조합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레전드. 네, 후이 코스타 바티스투타의 위력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12 안에 들어오기는 어렵다. 그럼 네. 누굴까요? 제12는 케니 달글리시, 이언 러시, 네, 리버풀 투톱이 저의 10등입니다. 네. 이 투톱은 아주 이상적인 투톱. 스타일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그 이언 러시 선수는 상당히 파워풀하면서도 치명적인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간 침투하는 속도감도 상당히 좋고요. 네. 그런 반면 케니 달글리시 선수는 스코틀랜드 선수인데 영국이 배출한 여태까지의 모든 공격 자원들을 통틀어 가장 지능적인 선수로 꼽히죠. 달글리시 머리가 좋은. 선수는 그러니까 영국 축구에 마치 요한 크루이프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달글리시 선수는 굉장히 지능적이고 창의적인 플레이로서 이제 이언 러시 선수를 또 돕고 역으로 달글리시 선수 본인의 득점 또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달글리시 선수, 이언 러시 선수 같이 뛸 때 또 리버풀이 유럽 챔피언을 2번을 했고 네. 물론 러시 선수 오기 전에 달글리시 선수는 한 번을 더 했었고 정말 리버풀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고 잉글랜드 축구사에는 투톱, 뭐 공격 조합, 듀오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빠질 수 없는 축구 종가에 대한 저의 그 마지막 리스펙트로서 10등 안에 포진을 시켰습니다. 네, 리버풀 투톱을 이렇게 10위에 놔주셨고요. 이제 장 의원님입니다. 저는 9위. 3위. 아, 3위에 있어요. 그럼 케인은- 조금 부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뭐 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손흥민과 케인을 때문에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비슷한 공격 조합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뭐 언제든지 투톱 같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렇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역시 킹케니, 이 케니 달글시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투톱 조합이죠. 서로 시너지를 냈던 그런 조합에서 그냥 여기서 몇 개 딱 후보 고르는데 저는 주저없이 이거 조합은 먼저 생각이 났어요. 네. 어쨌든 저는 3위. 알겠습니다. 그럼 9위 이어서 들어볼게요. 저의 9위는 쌈프도리아의 콤비죠. 네, 지안루카 비알리와 만치니입니다. 네.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릴 때 두 선수가 쌈프도리아에서 같이 뛴 거는 만치니가 먼저 쌈프도리아에 있었고
그리고 비알리가 84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84년부터 92년으로 보시면 돼요. 만치니는 그 이후에도 계속 삼프도리아에 네. 더 있긴 했지만 그때 동안 삼프도리아가 제가 상당히 감격적으로 봤던 91년 그 삼프도리아 우승했을 때 그때가 진짜 뭐 파글루카 키퍼부터 해서 사실 그 멤버로 당시에 뭐 엘도라도 같은 세리아에서 삼프도리아가 우승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기적적인 우승을 만들어냈죠. 그거는 그동안 쌓아왔던 이 콤비의 위력 또한 대단했었고요. 세 번의 코파 이탈리아를 차지했던 삼프도리아의 전성기를 같이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만치니 선수 유형이 워낙 볼을 영리하게 잘 차는 선수지만 네. 수비들 오는 거 미리 보고 퍼스트 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돌파도 잘하고 테크닉도 있고 이선 쪽에서 이 만치니는 활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팬들이 뭐 스페셜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골 장면만 나오기 때문에 저 선수가 그냥 스트라이커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아한 선수였어요. 예, 만치니 또한 이탈리아의 마치 베르캄프처럼 상당히 이선에서 정말 센스 있는 기술적인 뭐 백힐부터 해서 로빙 패스, 원타치 그런 어시스트를 많이 수행을 해줬습니다. 누구한테? 비알리한테. 비알리는 또 그거를 족족 다 넣었어요. 두 선수가 막 같이 만들어내던 득점이 제 기억으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프도리아 내에서 그 커리어 동안. 그래서 두 선수는 주로 만치니는 골도 넣는 선수지만 도움을 비알리한테 많이 줬죠. 그런 상황에서 공격수처럼 같이 포진이 되긴 하지만 거의 프리한 만치니와 골 넣는 움직임 쪽이 상당히 좋은 비알리 선수와의 콤비는 상당히 이상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을 9위에 랭크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9위 한희연님을 여쭤볼까요? 네, 서독 국가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에서 꽤 긴 기간 같이 활동을 했어요. 울리 헤네스와 루메니그인가? 게르트 뮬러입니다. 아, 게르트 뮬러. 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투톱 얘기할 때는 게르트 뮬러와 루메니게를 꼽기도 했었어요. 왜냐, 요거는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게르트 뮬러의 거의 후반기, 그쵸. 루메니게는 조금 이제 완전 젊었던 선배죠, 시절, 게르트 뮬러. 요렇게 되는데 다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헤네스와 게르트 뮬러를 같이 놓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네스 선수와 게르트 뮬러 선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서독 국가대표 74년 월드컵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또 그 베켄바워, 뭐 슈바르첸베, 브라이트너 등등 이 시기에도 게르트 뮬러, 헤네스가 같이 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의 어떤 스타일과 역할 배분은 달글리시, 이언 러쉬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게르트 뮬러 선수는 아시다시피 축구사 뭐 첫째, 둘째를 다투는 득점 머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헤네스 선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는데, 헤네스 선수도 아까 달글리시 선수처럼 상당히 지능적이고 영리하고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처진 스트라이커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장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조합들 중에 대부분 한 선수가 조금 더 9번에 가까우면 한 선수는 조금 10번에 가깝고, 그렇죠. 그런 역할 배분으로 봤을 때는 헤네스 선수가 10번에 가까운 선수예요. 이 조합에서는. 근데 헤네스 선수가 돌파력이라든가 뭐 만치니 선수 아까 재간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헤네스 선수도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여기에 정말 역대 첫째 둘째를 다투는 게르트 뮬러 선수까지 조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합은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위력적이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뛴 기간이 보면 게르트 뮬러 선수는 64년에서 79년까지 바이에른에서 뛰었고, 헤네스 선수가 69년에서 79년까지 네. 바이에른에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헤네스 선수가 후배지만은 그 헤네스 선수가 조금 커리어가 짧아요. 그런 바람에 사실상 게르트 뮬러 선수와 커리어가 비슷하게 이제 바이에른에서 마감이 됐어요. 전성기를 이제 함께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게르트 뮬러 선수 한창 좋을 때 이제 헤네스 선수도 등장해서 게르트 뮬러 선수와의 멋진 조합을 일궈냈던 역시. 그런데 또 헤네스 선수도 달글리시 선수처럼 본인 득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바이에른 뮌헨은 정말 무서운 팀이었고, 그것이 서독 국가대표에까지도 잘 이전이 됐었죠. 그래서 이 조합은 저는 아마 요 헤네스 선수 실제 뛰었던 때를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헤네스 선수 보시면 좋을 영상도 것 뭐 찾아보면 충분히 나올 시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헤네스 선수와 게르트 밀러 선수의 조합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8위 장희님께 여쭐게요. 8위는 뭐 크게 얘기할 것 없이 요 선수 일단 넣고 하자. 네. 그래서 램파드와 드록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네. 요 조합은 지금 한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36골 합작을 했습니다. 램파드, 드록바가.
8시즌 동안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은 근데 6시즌 같이 있었죠. 네. 28골이니까 제 생각에 시간 문제다. 이거 깨는 건. 하지만 유래도 요 현재 기록은 램파드 드록바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램파드도 득점에 많이 가세를 할 때 네. 드록바 선수가 뭐 완전히 스트라이커로 뭐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시스트도 은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램파드에게도 도움을 서로 줬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나올 수 있었다. 뭐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뭐 팬들이 다 아시는 조합이니까 그렇죠. 요즘 굳이 또 많이 설명하지 찾아볼 거고.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램파드와 드록바 36골 합작의 모습을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환희원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위요. 네, 저의 8위는 역시 설명이 그렇게 필요는 없고 요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옵타급 EPL 수치와는 조금 다른 자료를 하나 갖고 온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트랜스퍼마크트라는 웹사이트 네. 매니아 분들이 또 많이 아시는 그 웹사이트에서 제가 다 찾아온 건데 여기도 이제 듀오 간의 골 조합 개수가 나와요. 개수가 나오는데 요거는 리그 국한이 아니라 모든 대회 토탈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해리 케인 선수, 손흥민 선수가 36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트랜스퍼마크트랑 예를 들어 뭐 후스코어드닷컴이랑 뭐 등등 여러 웹사이트가 어시스트 산정이라든가 또 어떤 대회를 포함시키고 어떤 대회를 덜 포함시키고 약간 그런 게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수치가. 그래서 사이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전체적인 한 사이트를 일관적으로만 보면 비교 지표는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많은 조합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해리 케인과 크리스찬 에릭센 지금은 떠났지만 32개고요. 네. 32골. 램파드 드록바가 모든 대회 토탈하면 58개가 그쵸. 나와요. 58개. 굉장히 많죠. 58개면. 앙리 피레스. 아까 손흥민 선수보다 EPL에서 하나 위에 있었던 그 조합이잖아요. 44개가 나와요. 44개. 그러니까 케인 손흥민이 36개인데 요게 44개니까 8개 차이니까. 네, 다른 대회까지 토탈하면은 차이가 조금 있다는 얘기고 이 앙리 피레스와 동률이었던 다비드 실바 세르히오 아구에로 조합이 똑같이 역시 44개. 네. 앙리 피레스랑 요건 이것까지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조합들 좀 볼게요. 제라드 토레스 유명했죠? 요거는 근데 기간은 좀 짧은데 사실 스티븐 제라드 페르난도 토레스가 24개가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발렌시아에서 주로 많이 같이 했었는데 기간은 역시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다비드 실바와 다비드 비아 24개 똑같아요. 네. 저 제토 라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티에리 앙리 데니스 베르캄프도 찾아봤는데 21개가 나오고요. 프랑크 리베리 아르연 로벤도 찾아봤어요. 37개가 나옵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라임 스털링을 찾아보니까 25개가 나오고요. 모하메드 살라 피르미누 찾아보니까 26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마리오 괴체 예전에는 호흡을 많이 같이 맞췄었죠. 29개 나오고요. 호나우지뉴 선수, 사무엘 에토 선수를 찾아보니까 26개가 나오더군요. 자, 여태까지 이제 유명한 조합들을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제 8위는 현존 조합. 토마스 뮬러,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아까 램파드 드록바가 58개라고 그랬죠. 토마스 뮬러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지금 현재 진행형 60개입니다. 진짜요? 진행형 60개인데 이 선수들의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주고받는 합작 페이스를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앞으로 뭐 80개, 90개 뭐 충분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이에른에서 계속 같이 뛰기만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치까지도 갈 수 있는 어쨌든 현재 60개면은 진짜 높네요. 이 조합은 현존 조합으로서 한 8위 정도 차지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네. 이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토마스 밀러와 레반도프스키를 8위에 두셨는데 왠지 장 의원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그거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선배들에 대한 거에 대한 리스펙트. 예우를 예우,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조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따라잡자라는 의미로 하는 줄 알고 지금 현재 현역을 뺐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선배 조합들이 공격 조합이 잘 맞췄던 네. 미드필더도 뭐 같이 포함을 될 수 있지만 그 조합에서 램파드 드록바처럼 요거는 넣고 싶다. 요한 크루이프와 네스켄스. 아. 네. 두 선수는 뭐 아약 시절에 한 3시즌 또 바르셀로나 시절 74년부터 한 78년까지 또 같이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네덜란드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70년대 또 세계 축구를 풍미했던 이 토탈 사커의 위용을 드러냈었죠. 그 대표적인 두 선수입니다. 네. 네스켄스는
진짜 엄청난 체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 토탈 사커를 구현하는데 그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공수에서 이 축구의 어떻게 보면 요한 크루이프를 도와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수였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스켄스가 직접 어시스트를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한 크루이프 역시 토탈 사커에 기반한 많은 활동량을 가졌던 선수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네스켄스가 없었다면 요한 크루이프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공격수 토탈 사커의 선봉장이 될 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수 있겠냐. 물론 슈퍼스타가 됐겠죠. 하지만 완전히 월드 클래스 넘버 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스트라이커로 될 수 있었겠냐. 에 대한 부분은 네스켄스가 지분이 많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 크루이프와 네스켄스. 네. 예. 토탈 사커의 7위에 주인공 났습니다. 듀오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한유아님의 7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오렌지 군단의 그 두 요한, 큰 요한, 작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두 요한의 후배들인 루드 굴리트와 마르코 반 바스텐. 네, 이 조합은 뭐 AC 밀란의 또 황금기를 이끌었고 어떤 AC 밀란의 또 전술적 혁명의 가장 선봉에 있었던 선수들이고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도 또 호흡을 맞췄던 뭐 이 두 선수는 별로 좀 옛날 선수들이지만 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반 바스텐 선수는 신체 조건이 좋으면서도 뭐 질라탄 선수 어린 시절에 뭐 개인기 좋으니까 제2의 반 바스텐. 뭐 누구나 좀 키 좀 큰 선수가 뭐 발기술 좀 쓰고 골 좀 넣으면은 다 제2의 반 바스텐 아닙니까? 그 원조가 바로 이 유려한 기술과 아크로바틱한 골까지 아주 잘 터뜨렸던 반 바스텐 선수이고 굴리트 선수는 뭐 그야말로 장 의원님 좋아하시지만은 만능형 선수죠. 그러니까 뭐 처진 스트라이커, 뭐 공격형 미드필더, 뭐 그보다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측면에도 설 수 있고 모든 역할을 거의 다 할 수 있으면서 반 바스텐 선수와 또 아주 당대의 위력적인 조합을 이루었던 이 조합은 저는 뭐 개별적인 선수들의 역량, 뭐 지명도, 조합의 어떤 업적 등등 다 고려하면 충분히 들어올 만한 조합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굴리트와 반바스텐 얘기를 했고요. 저는 요 조합 있죠? 있어요. 1위. 1위? 예. 어, 제가 봤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저한테 엄청난. 임팩트를 줬던 이 굴리트와 반바스텐 라인인데 요즘에 이제 손흥민과 케인 선수 보면은 그런 생각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바스텐도 수비를 많이 끌고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도 사이드로 돌 때도 많고 약간 뒤로 빠져서 포스트 플레이를 같이 해줄 때도 워낙 볼을 잘 다뤄요. 발밑이 좋아서 퍼스트 터치, 원 터치 연계 또 측면에서 돌파 능력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쓰는 선수고 네. 지금으로 치면 케인 같이 그런 장점도 엄청나게 많은 반바스텐인데 거기에 이 굴리트 선수가 아무데나 다 참견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이 선수는 사실 투톱에 그냥 포지션으로 화면에 나와도 경기장 안에서 뛰는 거는 거기 있질 않아요. 네. 그냥 허리로 내려왔다 측면 오른쪽 왼쪽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 쪽 다 돌아다니면서 참견을 하면서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나서 뭐 볼 배급 또 사이드 돌면 크로스 또 뒤에 약간 쓰면은 또 로빙 패스, 스루 패스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또 헤딩 슈팅 다 해주니까 이 둘의 시너지는 제가 보면 부상만 없었으면 네. 두 선수 다 큰 부상만 없이 최소한 7, 8시즌을 둘이서 같이 뛰었다. 그러면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웠을 것이다. 전 그렇게 보는 조합입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한유아님의 6위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6위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림 네. 벤제마입니다. 네. 네. 이거는 역시 또 뭐 스타일상으로는 별로 설명 안 해도 되죠. 벤제마 선수는 이른바 별명이 아예 9.5번 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9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뭔가 그 사이에 어딘가.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는 제가 오늘 이런 표현 지금 처음 쓰는데 가짜 7번 같죠, 사실은. 예. 가짜 7번 이런 거는 제가 외국 칼럼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7번 윙어를 표방하지만 등번호는 그리고 위치도 그쪽일 때가 많았지만 예전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으로 들어가서 골을 넣는다. 벤제마 선수는 살짝 또 요즘 케인 선수 하듯이 빠져주고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주고 또 절묘한 패스도 넣어주고 그러다가 또 호날두 선수도 빈도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벤제마 선수를 위한 또 어시스트를 해주고 자 그러면 호날두 벤제마가 제 6위잖아요. 네. 몇 개일까요?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75개? 80 갑니다. 80! 76개입니다. 네. 하나 차이로 맞췄습니다. 네, 네. 지금은 깨진 조합이지만 대단한 수치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6위는 한유님의 6위는 호날두 벤제마였고요. 이제 장유현님의 6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의 6위는 델피에로 트레제게. 델피에로 네. 트레제게.
두 선수 2000년대 이제 같이 뛰었죠, 많이. 같이 뛴 거는 델피에로는 예전부터 유벤투스에 있었지만 두 선수는 확실히 뭐 역할 분담이 델피에로도 골을 많이 넣긴 하지만 확실히 델피에로는 세컨 스트라이커 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센스 있는 파이널 패스나 또 움직임을 통해서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해주고 본인이 또 프리킥이나 득점에 가세를 하는 그러한 어시스트 역할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트레제게는 이제 골을 또 잘 넣죠. 그거를 박스 안에서 골 냄새 잘 맡고 움직임이 좋고 마무리 능력이 출중하니까 지금 PL 기준이면은 요게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트레제게랑 둘이 합작한 거 델피에로. 그래서 요 조합은 넣어줘야 될 것 같다. 자, 한의원님의 5위. 네, 아주 옛날로 갑니다. 네.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있었던 유벤투스의 찰스 시보리? 네 레전더리 존 찰스, 오마르 한의원님은 시보리. 예전으로 가는. 이건 흑백 영상 같은 걸로밖에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조합은 일단 축구사적인 의의가 있어요. 뭐냐면 존 찰스 선수는 지금 기준으로도 장신이에요. 네. 그러면 50년대 말 기준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장신이죠. 그러니까 공중볼, 뭐 헤더골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선수가 그렇다고 무슨 느리거나 뭐 머리로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재능도 있어요. 네, 이 선수가 발, 뭐 슈팅, 뭐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 이런 것까지도 있기 때문에 당대 수비수들한테는 뭐 공포의 존재였죠. 존 찰스가 그런 선수였고, 오마르 시보리는 그야말로 테크니션. 정말 수비수들을 농락하고 뭐 수비수 다리 사이로 볼 빼고 뭐 드리블 뭐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하는 당대 뭐 최강의 테크니션 가운데 한 명이 오마르 시보리 선수였고, 시보리 선수는 사실은 발롱도르도 1961년에 수상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어떻게 이제 조합이 됐냐면은 존 찰스 선수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이미 레전드급 활약을 하고 있었고, 오마르 시보리 선수는 이미 리베르 플레이트 아르헨티나에서 레전드급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유벤투스가 뭐 12등도 했다가 9등도 했다가 일종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유벤투스를 이제 다시 재건해야 돼. 라는 생각에서 둘을 데리고 1957년에 존 찰스 선수를 잉글랜드 무대로부터 끌어오고 오마르 시보리 선수를 아르헨티나 무대로부터 끌어왔는데, 이때에 대한 요즘 평론가들의 평가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치 이것은 리오넬 메시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동시에 영입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오마르 시보리 선수가 메시에 비유될 수 있는 선수이고, 존 찰스 선수가 지금의 레반도프스키 선수에 비유될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데려오니까 바로 우승. 끝났지. 네, 바로 우승. 일종의 빅 앤 스몰이고 일종의 피지컬 앤 테크니컬. 요 어떤 전형을 만들었던 가장 위대한 고전적 조합이 존 찰스와 오마르 시보리입니다. 당연님의 5위로 가보도록 저의 할게요. 5위는 부트라게뇨와 우고 산체스. 네. 네. 네, 부트라게뇨도 상당히 좋아해서 사실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스페인전 정말 재미있게 보고 싶어서 봤는데 그때 이제 반칙도 많이 당하긴 했어요, 부트라게뇨가. 그래서 부트라게뇨가 뭐 골도 잘 넣지만 사실은 약간 베르캄프처럼 네. 이선에서 그 거의 이선 플레이메이킹,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우고 산체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우고 산체스는 뭐 결정력이 엄청났어요. 그런 시저스 킥부터 해갖고 뭐 걸리면 그냥 가끔 오른발도 쓰지만 왼발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우고 산체스의 조력자 역할을 하던 이 부트라게뇨. 또 부트라게뇨는 골도 또 잘 넣습니다. 그 투톱은 오늘 이 주제에 또 잘 부합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네. 두 선수는 부트라게뇨는 예전 80년대 그 전에도 레알 마드리드 있었지만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우고 산체스 들어왔거든요. 5년, 6년 이상 둘이 같이 뛰면서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활약들을 해주고, 골도 두 선수가 많이 넣어줬어요. 두 선수 합친 골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고, 우리나라 또 스포츠 뉴스의 단골 손님이었고, 네. 우고 산체스의 득점은 그렇게 또 국내에도 팬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체스와 부트라게뇨 얘기를 해주셨고요. 5위였습니다. 이제 한의원님의 4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위는 이건 그냥 먼저 말씀드리자면 리오넬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입니다. 네, 메시아 수아레즈. MSN에서 네이마르를 제거하고 왜냐하면 일단 둘이 더 오래 뛰었어요. 네이마르 선수는 중간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나갔잖아요. 이거를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까 그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 수치에서 메시 관련 수치가 여태까지 하나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메시와 차비 에르난데스 선수 조합 골수 43개, 43. 메시와 다니 알베스 48. 메시와 페드로, 첼시 레전드 페드로
52. 첼시 무슨 첼시 레전드? 첼시 그냥 있었던 장난 좀 선수. 해봤어요. 그런데 메시와 페드로가 프리미어리그 저 드록바 램파드 빼면은 메시 페드로가 다 이겨요. 숫자로는. 그다음 또 들어보세요. 메시와 이니에스타 53. 네, 점점 올라갑니다. 메시와 네이마르 56. 네. 자, 저의 4위 메시와 수아레스 얼마일까요? 82. 호날두 벤제마가 76이었어요. 자, 그 정도 한 92 정도 되겠다. 90. 92. 네. 숫자가 96. 야, 나 비슷하게 맞추네. 그래도. 96. 거의 100개. 역시.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거잖아요. 네이마르와 수아레스는 몇 개였을까? 40개. 기간은 좀 길지 않지만 네이마르와 음바페는 몇 개일까 지금까지? 32. 네, 그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별의별 조합이 다 나왔지만 달글리치, 러쉬, 뭐 헤네스, 게르트 뮬러 분명히 그분들 조합골이 96은 아닐 거다. 네. 그래서 지금 4위 메시 수아레스. 알겠습니다. 자, 장희원님의 네, 4위를 저의 4위는 93, 94 시즌 짧지만 엄청난 저에게 임팩트를 줬던 바르셀로나 호마리오와 스토이치코프. 네. 네, 둘 다 이 이른바 에고가 되게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스토이치코프도 워낙 자존심이 세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수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었고. 네. 왼발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선에서 측면 윙어 역할이나 이선 공미 역할이나 다 잘 받았던 게 이제 스토이치코프입니다. 찬스 메이킹 역할을 기가 막히게 했죠. 그리고 뭐 호마리오는 골 넣는 장인. 뭐 진짜 골을 어떻게 저렇게 넣나? 저렇게 쉽게 넣나? 뭐 이럴 정도로 맨날 놀다가도 경기장 들어오면은 그냥 골 넣는 데는 장인이에요. 이런 진짜 두 선수를 요한 크루프 감독이 제대로 잘 썼죠. 그 시즌에. 둘이 시너지를 엄청나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네. 스토이치코프가 윙으로 뛸 때나 세컨으로 뛸 때나 이선에서 뛸 때 호마리오 선수에게 도움 많이 줬고 또 간헐적으로 거의 공격수처럼 움직일 때도 스토이치코프가 득점 가세해주고 어시스트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왠지 두 선수의 성향을 볼 때는 둘이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서로 도움을 꽤 많이 줬어요. 네. 호마리오도 은근히 박스 안에서는 딱 벌써 동료 패스 받아서 골 넣는 거 준비 다 하고 있지만 약간 빠졌을 때는 은근히 또 어시스트도 하거든요. 호마리오도. 그러니까 상당히 천재들끼리 좀 뭔가 호흡을 맞췄던 시즌?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스토이치코프와 호마리오는 제에게는 항상 상당히 이상적인 조합이었다. 네. 네, 바르셀로나. 알겠습니다. 자, 4위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한의원님이 3위와 2위를 같이 묶어서 얘기해 주세요. 3위와 2위는 역시 고전입니다. 고전인데 3위는 축구 황제 펠레 씨에게 네. 당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당신과 텔레파시가 그냥 뭐 눈 감고도 맞는 공격 파트너가 누구였냐고 묻는다면 이 사람을 언급합니다. 산토스의 파트너인 쿠티뉴라는 선수가 있어요. 예, 지금 바르셀로나 쿠티뉴 선수가 아니라 네. 이 쿠티뉴 선수는 펠레 선수가 40년생인데 쿠티뉴 선수가 43년생이니까 펠레 선수보다 약간 후배입니다. 그런데 등번호도 그렇고요. 펠레 선수가 10번이잖아요. 축구사의 가장 위대한 뭐 10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쿠티뉴 선수는 9번입니다. 산토스에서 역할도 그렇고 번호도 그렇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펠레와 이 쿠티뉴가 뛰던 당시에 이 산토스가 그 전설적인 판타스틱이 아니라 산타스틱. 예, 그 정도로 이제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꼽혔을 당시인데 쿠티뉴 선수는 좀 현대로 따지면 아드리아누 선수나 음바페 선수? 약간 그런 거를 섞어 놓은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같이 뛰던 시대에 이제 골수의 합이 뭐 1000골이 넘는다고 해요. 두 선수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쿠티뉴 지분이 한 370골 정도 된답니다. 네. 나머지는 펠레 지분이고,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또 페페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총사를 꼽으라면 펠레, 쿠티뉴, 페페까지 산토스에서 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펠레 선수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자신의 공격 파트너가 쿠티뉴 선수였어요. 전형적인 9번은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였는데 저돌성과 슈팅력, 테크닉 이런 것을 아주 겸비한. 다만 이제 쿠티뉴 선수는 조금 아쉬웠던 게 62년 월드컵에서 브라질 이제 주전으로 뛸 수 있었던 그리고 62년에 또 브라질이 우승했잖아요. 아주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그 월드컵을 부상으로 아이고. 사실 브라질 대표로 뽑혀갔는데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없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쿠티뉴 선수의 커리어에 조금 아쉬움이긴 하지만 산토스에서의 장기간 동안 워낙에 이
투톱은 유명했었기 때문에 예, 펠레와 쿠티뉴를 선정을 했습니다. 판타스틱 듀오 펠레와 쿠티뉴 2위까지 들어볼게요. 네, 2위는 1958년 월드컵에서 한 월드컵 최다골, 단일 월드컵 최다골 기록을 세운 분이 프랑스의 쥐스트 퐁텐입니다. 네, 퐁텐. 한 월드컵에서 무려 13골을 터뜨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월드컵, 이 월드컵에서 프랑스의 플레이메이커 레몬 코파 선수가 아주 테크니시한 플레이메이커거든요. 무려 9개의 어시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골도 3개 넣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움이 월드컵 단일 월드컵 최다 어시스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그 스타드 드 랭스라는 프랑스 클럽에서도 요게 있었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코파 선수가 랭스 에이스였는데 당시에 레알이 그 원조 로스 갈락티코스를 만든다고 해서 뭐 디스테파노, 푸스카스 이런 선수들 데려오는데 오 랭스 맞붙어 보니까 코파가 너무 잘해. 코파도 데려와. 코파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면서 랭스도 이제 자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영입들을 하는데 그때 퐁텐이 와요. 그때 퐁텐이 이제 랭스에 오는데 네. 코파 선수가 레알에서 몇 년 있다가 다시 랭스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만나게 이후에 돼요. 몇 년 동안은 코파와 퐁텐이 랭스에서도 같이 있고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는 당연히 뭐 같은 조합을 이뤘고 그래서 월드컵 최다골, 최다 어시스트 보유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9개의 어시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파 선수가. 그거의 절반 정도는 그 월드컵에서 퐁텐에게 줬죠. 네, 네. 그래서 그 해에 코파가 발롱도르를 탑니다. 네. 아. 그게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최초. 발롱도르 수상입니다. 최초의 58년에 네. 그래서 코파가 발롱도르를 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 해 활약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마무시한 기록들이 막 그냥 쏟아져 옛날 나오는 이제 것 같아요. 얘기예요. 우리 저 인사계님이 58년 개띠요. 되게 젊었는데 그 당시. 그런 모습이. 잘 계시죠? 갑자기 정말 이리저리 튀는 먼트펀치. 자, 이제 장 의원님의 2위 들어볼게요. 저의 2위는 사실은 숫자 기록으로 치면은 앙리 피레스겠지만 네. 저는 앙리 베르캄프. 네. 네, 저의 임팩트 약간 오늘 손흥민하고 케인이니까 요즘에 케인이 마치 베르캄프 같은 활약을 해주고 내려와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동선이 약간 앙리 같고 왼쪽과 중앙 넘나들면서 그러면서 뭐 오른발도 쓰고 앙리도 왼발 슈팅도 잘합니다. 오른발 슈팅이 많지만 처음에는 베르캄프가 뭐 처음에 영입되고 나서는 이안 라이트도 있었고 이안 라이트가 초창기 파트너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넬카하고도 뭐 호흡을 맞춘 적이 있지만 앙리가 와서는 확실히 스타일이 좀 바뀌면서 그 전엔 득점을 많이 했었거든요. 베르캄프 항상 2자리 득점하다가 그 다음에는 리그에서 골은 2자리 득점보다는 좀 조력자 역할,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같은 자유로운 어떤 플레이어처럼 이렇게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공격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베르캄프야 뭐 기술적인 역량은 팬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워낙 엄청난 퍼스트 터치와 또 엄청난 순간적인 뭐 마무리 능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앙리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한 5시즌 이상 계속 같이 좋은 활약을 했던 콤비죠. 거기에 뭐 피레스도 있고 융베리도 있고 뭐 여러 조합들이 도움을 많이 줬지만 오늘 손흥민 요 케인의 느낌은 딱 요 조합 같다. 딱 떠오른 조합이 그래서 앙리와 베르캄프. 기록을 무시하고 저 2위.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의 2위를 들어봤고요. 1위는 굴리터 반바스텐이라고 네, 했으니까 저는 끝났네요, 그러니까. 네, 한 의원님의 1위를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이 조합은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대한 선수 둘이 같이 했었어요. 레알 마드리드의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페렌치 푸스카스입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가 역대 선수를 줄을 세우더라도 두 선수 모두가 뭐 탑10 안에 드는 선수들이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코파 선수도 주변에 있었고 뭐 뒤쪽에는 산타마리아 선수 또 다른 쪽에는 또 프란치스코 파코 헨토 선수 뭐 위대한 선수들이 정말 많았던 원조 갈락티코스지만 그래도 중앙부에는 디스테파노 푸스카스가 있었다. 이런 조합은 사실 최고와 펠레와 마라도나가 같은 동시대에 같은 팀에서 같이 뛰어야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조합이라서 이거는 그냥 공격 듀오를 이야기할 때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효님은 백더 퓨처. 저는 제대로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 한효님은 딱 그런 스타일이시네. 저는 여기 30년 영역 안에 있어요. 영역 안에서 딱 메시와 손흥민의 느낌이 팍 오는 그러니까 예를 그런 들어 선수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제가 그냥 봤던 그 정도. 에서
네. 지금 은퇴한 선수들 그냥 그림이 있는 선수고 네. 한효님은 이제 그런 철학적인 뭐 또 역사적인 이러한 그러니까요. 부분들 상당히 중시해서 옛날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원투펀치가 결국에는 현재도 다르고 과거도 다르고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는 이 두 분의 영혼도 굉장히 단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저까지 끼어들어서 듀오 말고 트리오로 원투펀치 트리오 영혼의 단짝 아닙니까? K리그도 한번 이런 거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프로축구. 네. 알겠습니다. 대충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승부 예측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이거 나쁘지 않아요. 뭐 하나는 장지현 맞췄잖아요. 의원 잘했어요. 장지현 지금 의원 두 분은 다 틀린 거예요. 네. 장지현 의원이 한 개 했어요. 제가 한 하나 개. 맞힌 뭐라도 거예요. 하나 야, 하면 됐죠. 우리 큰일 날 셋 중에. 뻔했네. 역대 최초로 3명 다 올광 그러니까 나왔어. 세 명 다 올까 할 뻔했는데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는 원투펀치 할 때. 맞춰주더라고요. 어, 한 아홉 명은 개 중에 맞춰줘요. 하나는 맞춰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할 말 있어요. 뭐 승부 예측은 틀렸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좀 많이 맞았어요. 뭐 네. 한 골차 승부를 할 거다. 뭐 삼선의 법칙이다. 승패는 달랐지만 분석은 좋았다고요. 429회 승부 예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 클라시코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네, 이거는 전력 외적인 요인들이 항상 많이 작용하고 또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팀이 항상 있잖아요. 그쵸. 그 순간에. 그런데 그런 팀이 꼭 그렇다고 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서 그때 엘클라시코를 이기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은 쉽지 않으나 그래도 지금은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팀 상태 자체가 조금 좋아 보여서 그렇죠. 저는 요거는 홈팀인 바르셀로나 승. 네. 바르셀로나 승리 예측하셨고요. 네. 장희원님은요? 저도요. 저도 바르셀로나 승.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가셨으니까 저는 그냥 레알 마드리드 갈게요. 오, 무승부도 아니고. 네, 그냥 갈게요. 오, 맨유 대 첼시 가겠습니다. 네, 저 이거는 뭐 최고 전문가. 네. 오랜만에 맨유 아유. 조금 상승세. 맨유는 예, 조금 전략적인 승부를 잘 했어요. 이번 파리전에 진짜 쓰리백으로 아주 맞춤 전략을 잘 짜서 했는데 이 경기는 저는 첼시 승. 첼시, 웬일이에요, 장현님? 이하 동문. 예. 저는 첼시를 올 시즌 우승 후보로까지 뽑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조를 지켜야 돼요. 첼시가 세비야전 첼시승. 되게 못했는데 네. 네, 이 경기는 이제 조금 정신 차리지 않을까. 반면에 각성하지 맨유는 않을까? 네, 오히려 로테이션을 조금 돌리는 멤버들이 오히려 나쁜 내용이 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요 경기에서는 저는 첼시가 에너지 레벨이나 템포 면에서 맨유보다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땐 이게 정배인 것 같거든요. 첼시 승이. 아, 그래요? 네. 맨유 홈인데도? 원래 맨유가 그렇게 홈에서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심지어 요즘에. 챔피언스리그 결과가 맨유가 좋은데도? 경기 네, 지금 딱 느낌이 첼시예요. 근데 네, 느낌이 저는 보이지도 않고. 무승부. 무승부, 그렇죠. 요로 무승부 나올 것 같았어요. 네. 무승부. 네. 마지막 경기는 정순주 아, 아나운서부터 나 해보시죠. 요거 네. 그래서 이거 일요일 경기잖아. 네,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못하겠어. 경기장 가려고. 아, 진짜요, 어. 위원님? 이거 이미- 사실상 없을 거예요. 챔피언 결정전이니까. 그러니까요. 야, 6점짜리예요, 지금. 그래도 이거 계속 직관 못 가서 답답한데. 저는 가보고 뭐 싶. 죽어도 못 결정하겠거든요. 두 분 먼저 해주세요. 울산이 근데 뭐 전력 누수가 많아서 네. 퇴장자들 때문에 그래서 핵심 센터백 또 백업 비온 존슨도 그렇고 공격수도 그렇고 그래도 나 울산이 이길 것 같아. 울산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점 차. 많은 지표는 울산의 불리함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워낙에 또 지난 경기 완전 망쳐가지고 그렇죠. 이럴 때 울산에게 걸어야 돼요. 각성한다? 저도 울산승. 저는 이게 제가 계속 올 시즌 맞대결에서 계속 울산 승리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다 지금 전북에 패했단 말이에요, 울산이. 그렇기 때문에 왠지 무승부 갈게요. 정말 이번 승부 예측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장 의원님하고 저하고 요번에는 어떻게 비슷해. 같아요. 네,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럴 때 똑같나? 똑같은 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와 정순주 아나운서의 승부가 그러게. 지금 되고 VS가 있어요. 됩니다. 네. 요럴 때 제가 맞는다고 여러분들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의 승부 예측은 이- 거의 목숨을 그쵸. 걸고 매번 하나하나의 예측을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했으니까 한 번쯤 맞춰주세요. 하늘님 정말.
이번에는 저희 3명 다 좀 올강이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 뵐게요.